자, 연습 문제 12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x랑 y랑 주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 루트 y와 y 루트 x의 값을 구해달라는 건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제 합과 곱으로 나타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요 식을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둘의 그냥 합과 곱이 아니라 얘는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루트 x랑 루트 y로 묶어주면 루트 x 더하기 루트 y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루트 x도 구해줘야 되고 루트 y도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보니까 x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루트 3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사실은 루트 x와 루트 y에 대한 관계니까 루트 x를 해주게 되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나올 건데, 자, 우리는 이제 뭐 이걸 보면서 이제 이중근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그때 이중근호도 이제 양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조작을 해줘서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해주고 바깥쪽에 i를 뽑아내줘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얘는 루트 안에요 2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3의 i가 돼서 얘는 루트 2분의 4랑 1이니까 2 마이너스 4랑 3이랑 1이겠군요.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전체 i 요렇게 나올 수 있겠네.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루트 y를 생각해 보면 얘는 루트 안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일 거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여기도 루트 2에 플러스 2 루트 3의 아니 플러스 루트 3i죠. 뭐 요렇게 나올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면 루트 2분의 루트 3 플러스 1i가 되겠네요. 자, 그럼 루트 x랑 루트 y의 합은 둘이 더해지면 분모 똑같이 루트 2니까 둘이 더하면 2루트 3i 요렇게 되겠네. 그럼 계산하면 루트 6i인가요? 그 다음에 루트 x랑 루트 y랑 곱해주면 얘는 분모는 2 될 거고 분자는 합차니까 3에서 1 빼고 여기 i 제곱 되겠네. 그럼 계산해주면 2분의 2니까 여기 마 1 되나요? 자,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거는 둘이 그냥 곱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루트 x 루트 y에 루트 x 더하기 루트 y를 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6의 i가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인데 일단 i의 거듭 제곱으로 주어져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얘는 뭐 주기를 항상 가질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건 이제 4개마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보통 기대하는데 그거는 이제 주어진 식의 상황에 따라서 4개마다 할 수도 있고 뭐 2개마다 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변형이 돼서 8개마다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결정이 되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4개마다 한 바퀴가 돌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일단은 가봅시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 i분의 1이라는 건 이거 똑같이 분자 분모에 i씩 곱해주면 되죠. 그럼 분모는 i 제곱되고 분자는 i 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i가 나오겠고요. 그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제곱분의 1이 지금 붙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i제곱이 마일이니까 얘는 항상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i 세제곱분의 1이 붙으면 얘는 마이너스 i분의 1과 같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똑같이 분자분모에 i 곱해준다 그러면 얘는 그냥 i가 되겠네. 그 다음에 i 4제곱분의 1에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얘는 i 4제곱이 1이니까 마1 되겠죠. 다음 5제곱이 되면 뭐 얘랑 똑같아지겠네요. 6제곱이 되면 얘랑 같아질 거고 얘는 7제곱과 같고 얘는 8제곱과 같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 거고 4개마다 어쨌든 규칙을 가질 건데 뭐 보통 이럴 때는 자주 봤던 거지만 이 4개의 합이 얼마야? 보통 0이 많이 나와요. 꼭 0이 나와야 되냐고 그건 아닌데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 0이 많이 나오고 아니면 되게 눈에 보이는 규칙을 갖고 있는 아이가 나올 거고 어쨌든 아이의 거듭 제곱 문제는 규칙을 찾는 게 일단 제1순위 목표이기 때문에 뭐 규칙이 없는 여러 이상한 계산을 여러분한테 요구하진 않을 거고 보통은 3번, 4번, 6번, 8번 안에는 뭔가 규칙이 나올 거니까 그것만큼 이제 밀어붙여주면 되겠지. 얘는 좀 다른 게 그래서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 빼기 i가 나와야 된대. 1 빼기 i. 그럼 이제 요렇게 마지막에 2개로 끊어 달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원하는 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수를 구해달라는 거랑 같겠네. 그럼 어차피 4개마다는 0 나올 거고 얘가 원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까지 있기를 원하는 거니까 가능한 거는 이제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n이 2면 되겠죠. 2면 될 거고 그 다음에 6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10이면 될 거고 쭉 가서 마지막에 가능한 숫자가 98까지 가능하겠네요. 98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거는 몇 개야? 25개인가요? 가능한 게 어차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숫자이니까 그냥 2부터 98까지. 약간 나중에 좀 숫자가 너무 커져서 헷갈린다. 그러면 일반항을 한번 세워보는 형태로 나타내는 것도 순서가 될 텐데 얘는 그러면 4로 나눈 거였으니까 4 곱하기 0 더하기 2랑 같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생각해 보면 얘는 4 곱하기 24 더하기 2랑 같은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0부터 24까지인 거니까 25개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게 바로 가능하다면 그냥 해줘도 상관없고요. 만약 헷갈린다면 일반항을 세우듯이 한번 숫자를 표현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몇 개를 원하는지도 더 잘 보일 거니까. 자, 그 다음은 14번 문제인데 저렇게 주어져 있으면 항상 i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구분해서 정리하는 습관을 좀 들여달라고 했어요. 그게 어쨌든 문제 풀 때는 기본이 되는 풀이가 될 거니까. 뭐 요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요. 뭐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건 인수분해 합시다. 여기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요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네요. 자, 원하는 거를 보면 z제곱이 양의 실수다, z제곱이 음의 실수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문제 조건에서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z가 복소수일 때 z제곱이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z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실수란 얘기죠. 이때는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건 순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z를 a 더하기 bi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이때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케이스일 거고요. 이때는 a는 0이고요. b가 0이 아닌 케이스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1번이 원하는 게 양의 실수라 그랬잖아. 양의 실수.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z는 실수란 얘기죠. 물론 이제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0은 제외해 줘야겠죠. 자, 그러면 가능한 x 값이 실수가 되려면 저 i 붙은 데에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마일은 가질 수 없으니까 얘는 3밖에 안 되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x가 마일이라고 하면 이 z가 그냥 얼마 나와? 0 나오니까 그때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가능한 건 3밖에 안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원하는 건 z가 음의 실수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순허수가 돼야겠네요.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이 음이어야 되니까 이때 가능한 x 값은 1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실력 문제라고 하기에는 되게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뭐 문제집이나 이런 거 풀 때에도 조건으로 많이 사용되는 아이였으니까 조심할 때 이제 1번에 원하는 상황이 이제 0이면 안 되는 케이스까지 물어보고 있었다. 요거까지만 좀 챙겨두면 특별하게 여러분이 실수할 만한 구성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항상 복소수가 주어져 있으면 얘처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분리해서 표현해주는 습관을 좀 가져주시라. 이거는 뭐 문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더라도 요 습관을 하고 출발을 하고 나면 어떤 형태의 문제를 물어보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습관처럼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참거짓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거는 복소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수가 될 때는 뭐 성립할 수 있지만 복소수로 확장했을 때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뭔가를 제곱했을 때 항상 0 이상이다. 이게 이제 실수가 갖고 있는 조건이었죠. 근데 복소수로 확장되고 나면 제곱했을 때 항상 0 이상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달라는 게 일단 문제의 주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모두 다 안 된다고 생각할 건 아니에요. 참거짓을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자, 문제에서 A, B가 0이고요. B, C도 0이고요. CA도 0이래요. 자, 그럼 A, B, C 다 0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복소수까지 생각할 거 없더라도 그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A가 0이야. B도 0이야. 근데 C가 1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B 곱하면 0 나오고 BC 곱해도 0 나오고 CA 곱해도 0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 개가 다 0 나왔다고 해서 A, B, C 모두 0이어야 되냐? 이 얘기는 거짓이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뭐 요런 사례들이 반례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얘는 거짓이고요. 자, 이번엔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모두 실수면 A, B, C는 실수냐? 만일 A 더하기 B가 실수면 A, B가 실수냐? 그러면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A가 1 플러스 I고요. 그 다음에 B가 1 마이너스 I라고 해본다면 둘이 더했을 때는 2가 나오니까 실수인 건 맞지만 각각 A, B가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얘는 지금 A,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모두 다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다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B 하고요, B 더하기 C 하고요, C 더하기 A가 있는데, 자, 우리가 쓸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 실수끼리 더하며 실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쟤를 더해서 만들어진 2A 더하기 B도 2개, C도 2개니까 2에 B 더하기 C도 실수라는 거죠. 자, 요렇게 굳이 형태를 바꾼 건 지금 요만큼이 지금 실수라는 걸 아는데, 동시에 우리가 뭐도 알고 있냐면 얘도 실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실수끼리 뭐 더해서 지금 실수 나온 거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2A도 실수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얘를 요렇게 바꿀 수 있겠죠. 2B에다가 2의 A 더하기 C. 그래도 마찬가지로 2B도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얘를 2C에다가 2의 A 더하기 B라고 세팅을 해줘도 2C가 실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2배 해서 실수였으니까 당연히 A도 B도 C도 실수여야겠네요. 요 이야기는 참이죠. 자, 세 번째 거는 제곱해서 더했더니 0 됐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만약 실수였다 그러면 A도 0, B도 0, C도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얘는 실수가 아니었잖아요. 실수가 아니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수가 아니다, 복소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면 제일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제곱해서 음수될 수 있는 걸 인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얘가 딱 그 케이스겠네요. 그래서 원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제곱해서 0 되는 거 뭐 A가 1이야, 아니면 B는 0 주고요, 그 다음에 C는 I를 줬다고 하면 얘는 A 제곱하면 1, B 제곱하면 0, C 제곱하면 마일이니까 세 개의 제곱의 합은 당연히 0이 나올 거고, 그때 A, B, C는 0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도 거짓입니다. 자, 네 번째 조건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도 0이래요.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A 세제곱과 B 세제곱과 C 세제곱이 서로 같은지 확인해 달라고 했으니까 뭐 가야죠. 뭐 그러면 A라는 건 마이너스의 B 더하기 C랑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A로 묶어주면요, B 더하기 C가 될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BC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요 첫 번째 식에서 정리한 거를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러면 얘가 bc가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은 마이너스 bc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a제곱이 bc란 얘기네. 양변에 똑같이 a를 곱해주면 a 세제곱은 abc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a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내가 요 식을 b는 하고 세팅을 해주면, 그럼 여기 있는 것도 b에다가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거니까 똑같은 과정으로 대입해주면 b제곱은 ac가 돼서 이게 b 세제곱은 abc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내가 c라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여기도 c로 묶이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bc ab 이렇게 써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c제곱은 ab가 나올 거고 c 세제곱이 abc인 걸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abc, abc, abc 다 똑같은 값이 나왔잖아.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똑같은 값이 나왔으니까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이랑 c 세제곱은 다 abc로 같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아이도 참이네요. 자, 16번인데요. 요거는 많이 나왔던 아이라서 여러분이 보면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지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알파로 묶어주면 알파 켤레랑 베타 켤레가 될 거고, 뒤에 걸 알파 켤레로 묶어주면 이제 얘를 베타로 묶어주면 알파 켤레랑 베타 켤레 뭐 이렇게 나올까요? 자, 그러면 요 식은요, 요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알파가 a 더하기 3i고요 베타가 1-bi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더하기 1하고 3-b의 i가 될 거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는 여기다가 켤레를 해준 거니까 3-b 앞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둘을 곱하면요, 얘는 a 더하기 1의 제곱하고 3-b의 제곱이 25가 된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자연수 중에서 제곱해서 25가 되는 건 결국은 뭐 3하고 4개월밖에 없겠네. 그럼 여기도 3하고 4만 가지고 쟤네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어차피 3에서 b를 빼니까 5하고 0도 일단 가능은 하겠네요. 일단 한번 그렇게 짜봅시다. a 더하기 1이 얘가 3이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a 값은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3-b가 가질 수 있는 건 어쨌든 자연수를 뺀 거니까 3보다 커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이제 마사가 되겠죠. 그럼 그때 b 값은 7이 되겠네요. 아니면 요 a 더하기 1이 4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요때 a 값은 3이 될 거고, 그때 3-b는 이제 마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연수니까 b는. 자, 그러면 b 값은 마6 요렇게 잡을 수 있나요? 아니, 마6이 아니라 6이죠. 요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자, 세 번째로는 이번엔 a 더하기 1이 5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a 값은 4가 되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3-b가 0이 돼줘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3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케이스 말고는 자연수 a, b에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순서쌍을 물어보는 거였죠. 순서쌍 a, b가 될 수 있는 건 2,7이거나 아니면 3,6이거나 4,3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요거 말고는 되는 아이는 일단 없을 것 같아요. 자, 17번 문제도 기본 문제 아마 있었던 문제 같은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풀었을 때 꽤나 많이 당황하게 되는 문제죠. 여기는 이 복소수 연산할 때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한 두 가지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요 표현식이에요. 요거. 알파랑 알파 켤레가 주어져 있고요. 베타랑 베타 켤레가 주어져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알파의 켤레라는 건 알파분의 2라는 거고, 베타의 켤레라는 건 베타분의 2로 나타낼 수 있다. 요 정보가 일단 여러분이 연산을 할 때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 첫 번째 정보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알파 켤레나 베타 켤레를 뭔가 다른 표현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요게 이제 자주 쓰이는 테크닉 중에 하나니까 요 형태의 구성들은 눈에 좀 익혀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 나가야 될 건데, 베타분의 알파랑 알파분의 베타를 더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주어진 조건은 이제 남은 게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가 곱해서 1 나온다는 것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해 줘야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랑요, 알파 켤레랑 베타 켤레의 곱이니까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우리 앞에서 알파 켤레는 알파분의 2였고요 베타 켤레는 베타분의 2였죠. 자, 얘를 전개를 해주면요, 일단 숫자 4는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배의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 요렇게 나오겠죠. 그 값이 1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2배에다가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를 해주면 요 값이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내가 원하는 값은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3 요렇게까지 잡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봐줬으면,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테크닉이 요 2번 풀이에 나와 있는 방식이에요. 뭘 한 거냐면,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베타분의 알파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베타분의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알파랑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얘를 t라고 치환하는 거죠. 치환해주고 나면 1번의 식이 t 플러스 t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요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에 맞춰서 얘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특히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도 여러분이 좀 의식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생기니까 요 접근 방식도 이제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도 정리해주면 이제 똑같이 2t를 곱할까요? 그러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t 이렇게 될 거니까 2t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2는 0하고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저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될 건데, 여기 플러스인데 왜 마이너스를 썼지? 여기 플러스죠. 저 2차 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인수분해는 어림도 없고요. 그 결국 우리에게는 근의 공식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알파랑 베타랑 복소수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쁜 셀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t 값을 구해주고 나면 얘는 4분의 마이너스 3의 뿔마의 루트에 9 마이너스 16 뭐 이렇게 잡히나요? 그러면 4분의 마 3의 뿔마의 루트 7i 이렇게 나오겠네. 자, 얘는 뭐 양수, 음수 제한 두는 거 없으니까 다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3의 뿔마의 루트 7i가 내가 원하는 알파분의 베타 값이 되겠죠. 알파분의 베타 물어보는 거 맞았죠? 베타분의 알파 물어보는 거였네. 베타분의 알파든 알파분의 베타든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아까서 얘기했던 첫 번째 알파 켤레랑 베타 켤레를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테크닉.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치환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요 테크닉. 요 두 개 다 복소수 연산할 때 조금 어렵게 나오면 둘 다 이제 사용되는 아이들이니까 요 두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좀 의식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이제 다른 문제에서 나왔을 때도 요런 선택지들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법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니까 요런 것들은 좀 기억해 주세요. 자, 18번 문제인데요. z가 실수가 아닐 때 이 z 더하기 알파랑 z 알파가 모두 실수가 된대요. 우리가 복소수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쓰냐면 켤레를 취하는 형태로 일단 많이 풀 거예요. 왜냐면 실수는 켤레를 해도, 그러니까 원래 등식으로 세팅을 할 거니까 그럼 양쪽에 같은 행동을 해도 이제 결과물이 같이 나와야 될 건데, 그때 실수라고 조건이 주어지면 켤레를 해도 자기 자신과 똑같은 형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실수가 갖고 있는 성질이니까.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z 더하기 알파라는 요 아이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 켤레를 씌워서 계산을 해도 z 더하기 알파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 형태는 일단 분리시키면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 거고, 그 얘가 얘랑 같다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기 나와 있는 게 뭐 z랑 알파랑 곱한 것도 일단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z랑 알파를 곱한 거에 켤레를 해줘도, 그럼 얘는 z의 켤레랑 알파의 켤레가 될 건데 얘가 원래 있던 z 알파랑 또 같아져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보여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잡아낼 수 있을 건데, 일단 문자가 너무 여러 개 있어서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보이고 싶은 건 알파가 z 켤레임을 보이고 싶대. 자, 이게 보이고 싶은 목표고요. 그 다음에 z는 뭐가 아니야? 실수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사용해야 될 건 z와 z 켤레는 다르다, 이걸 많이 이용해 줄 거고, 최종적으로 알파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정리했더니 그게
Z 켤레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전략하는 것들이 달라질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알파 켤레라는 아이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불필요한 아이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알파 켤레라는 건 Z 켤레 분의 Z 알파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자, 그거를 저기 있는 첫 번째 식에다가 넣어주면 여기 Z 켤레 분의 Z 알파가 될 거고, 여기는 Z 더하기 알파가 되겠네. 자, 분수 나오는 거 싫으니까 양변에 Z 켤레를 곱해 줄게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목적이 보여야 내가 이 식을 정리하는 방향도 보여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Z랑 Z 켤레가 다르다를 이용하고 싶고요. 보여주고 싶은 건 알파가 Z 켤레가 나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자, 그래서 이쪽으로 다 몰아버립시다. 알파가 있는 거를. 그러면 Z-Z 켤레 알파가 될 거고요. 자, 나머지 애들은 필요 없으니까 쫓아내고 나면은 얘는 Z 켤레의 Z-Z 알파가 되겠지. 자, 요렇게 정리해주면 알파는 어쩌고 저쩌고 꼴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데, 그때 얘가 0이 아니라는 걸 꼭 체크해 줘야겠죠. 왜 0이 아니에요? Z가 실수가 아니니까. Z랑 Z 켤레 다른 거잖아. 자, 그러면 그때 날려주고 나면 알파가 Z 켤레가 된다. 요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일단 이게 이 형태의 접근이 뭐 쉬운 거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약간 식을 조작하는 것도 좀 필요하니까, 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식을 쭉 나열했더니 그런 결과물이 나왔어, 뭐 이런 전략은 아니지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 특히 이제 실수라는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복소수를 연산할 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쭉 다 전개를 해보는 거잖아. 그렇게 전개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은 무조건 참이겠죠. 무조건 참이지만 그거 과정이 썩 유쾌하지 않다는 거 몇 번 해보면 바로 알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조건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어떤 아이는 실수야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 근데 뭐 누구랑 누구랑 묶어갖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A, B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실수라는 성질만을 가지고 얘네들을 조작해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얘가 조금 더 품이 덜 가는 거니까, 요 방식은 좀 여러분이 좀 의식적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게 나왔다. 그러면 켤레를 취해 봐야지. 그럼 이제 식을 조작을 할 건데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식에서 문제에서 힌트로 주고 있을 건데, 그 힌트들도 여러분이 바로 안 보여. 이게 보이려면 그만큼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사실 맨날 하는 잔소리는 똑같아. 그만큼 여러분이 경험치가 늘어나야 심화를 많이 풀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도, 자, 보면 Z가 실수가 아니래. Z가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Z와 Z 켤레는 다르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렇게 일단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Z가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Z 더하기 Z분의 1은 또 실수래요. 그때 Z 켤레를 물어봤는데 얘도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켤레를 해준 이 아이랑 이 아이는 같아야 되는 거죠. Z랑 Z 켤레분의 1이랑 Z 더하기 Z분의 1은 어쨌든 같은 값이 나와야만 하겠죠. 같은 값이 나와야만. 자, 그때 뭐 넘깁시다. 넘겨주고 나면 뭐 저 요렇게 넘길까? 그러니까 Z 마이너스 Z 켤레랑
그 다음에 z분의 1에다가 이 플러스였지, 마이너스 z 켤레분의 1은 0. 이제 좌변을 우변으로 옮긴 거예요. 왜 그런 걸 하고 있냐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z 빼기 z 켤레로 묶고 싶어서 그래. 그럼 여기가 z 빼기 z 켤레 잘 나왔고요. 얘는 통분해주면 여기가 z 켤레 마이너스 z는 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z 마이너스 z 켤레로 묶어주면 이쪽엔 1 되고 여긴 마이너스 z 켤레분의 1. 자, 요 값이 0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바꾼 건 얘가 0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곱해서 0 되는데 제가 0이 아니야? 그러면 z의 z 켤레분의 1이 나와야겠네요. 그럼 요 값도 1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실수라는 조건하고 이제 다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a 더하기 bi라고 놓고 막 열심히 계산을 하면 당연히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지만 그렇게 푸는 것보단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켤레를 해도 같은 결과물이 나와. 그리고 앞에서 봤던 뭐 Z가 실수가 아니야 그 얘기를 보면서 아 그럼 Z랑 Z 켤레가 서로 다르구나 이 접근법을 갖고 올 수 있다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실제로 한번 그 A 더하기 BI 넣고 열심히 계산해 보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제 그 과정도 여러분이 좀 손에 익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방법 말고 그다음에 실수로 주어져 있을 때 켤레를 취해서 그 값이 서로 같다는 걸 보이는 방법도 한 번 더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심화 문제는 경험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경험을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 얼마만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의 차이가 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번인데요. 자, 이때도 두 식을 만족하는 실수 A랑 복소수 Z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말로 주어져 있지 않긴 하지만 여기서 얘는 뭔가 실수가 나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걸 켤레를 이용할지 말지 사실 얘는 켤레를 이용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좌변에 켤레를 하면 그냥 왼쪽 오른쪽 위치만 바뀌는 결과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 상태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실수라는 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최악의 선택지는 이제 a 더하기 bi를 집어넣고 이제 열심히 계산하는 거잖아. 물론 여기는 a 더하기 bi 넣으면 안 되겠다. 뭐 p 더하기 qi든 x 더하기 yi든 뭐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열심히 정리해 두면 값들이 나올 건데 일단 통분하고 싶어요. 일단 통분하고 싶어요. 통분을 해주면요 여기가 z 제곱 될 거고 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z 제곱하고 z 켤레의 제곱은 마이너스 2z z 켤레네. 자 요렇게 나오니까 얘는 z 더하기 z 켤레의 제곱이 0이라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z는 마이너스 z 켤레란 얘기죠. 요 표현이 뭐예요? 순허수란 얘기지. 자 그래서 z라는 값은 pi 꼴밖에 안 되는 거죠. z라는 건 pi 꼴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z의 켤레라는 건 마이너스 pi가 되겠지? 이때 p는 실수고요. 자 저기다 넣어주면 z 더하기 i의 z 켤레라고 그랬잖아. pi 더하기 마이너스 pi의 i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제곱해주고 나면 여기는 p가 될 거고 여기는
pi가 되겠네요. 그 값이 a 더하기 4i잖아. 자, p도 실수고요, a도 실수니까 여기서 우리는 복소수 상등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상등에 의해서 p 값은 a랑 같고요, 또 4랑도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원하는 게 뭐였지? a도 구하고 z도 구해달라 그랬네요. 그럼 이제 a 값은 우리가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z는 pi인데 p도 마찬가지로 4였잖아. 그래서 4i 이렇게 되겠네요. 뭐 a 더하기 bi라고 놓고 열심히 푸는 것도 뭐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심화로 가면 갈수록 최대한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풀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좀 실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 자체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보고, 뭐 정 안 되면 a 더하기 bi 뭐 이렇게 넣어서 어떻게든 풀어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그 방법도 이제 선택지로 남겨두시고요. 자, 이제 20번 문제 봅시다. 자, A는 ZW 켤레 더하기 Z 켤레 W고요. B는 ZZ 켤레 더하기 WW 켤레. 자, 그때 다음을 증명해라. A, B는 실수이다. 이거 보이라는 거죠. 자, 실수라는 거랑 복소수랑 나오면 뭐 해본다고? 양변을 켤레 해본다. 요런 선택지들을 좀 남겨두시고 공부하라 그랬죠. 그래서 A라는 게 지금 뭐 요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A에다 켤레를 해보면 여기 켤레하고 얘는 켤레니까 벗겨질 거고, 얘도 벗겨지고 요렇게 나올 건데 요 값이 A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B가 자, 요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 켤레를 해보면 이렇게 순서만 바뀌는 거죠. 더하기가 아니지? 이렇게 순서만 바뀌는 거니까 얘는 또 B랑 같겠네요. 자, 그래서 요런 성질이 뭐라고? 이게 실수라고요. 그러니까 실수는 켤레를 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실수라는 걸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와 B는 실수이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겠네요. 요게 1번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둘이 뺐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보이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 원하는 게 둘이 빼는 거니까 빼봐야겠죠. 그럼 A에서 B를 빼주면 얘는 Z의 오메가 켤레에 Z 켤레에 오메가에다가 Z랑 Z 켤레를 빼고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를 빼면 되죠. 묶어줄 수 있는 거는 좀 묶어줄 건데요. 첫 번째 거를 이제 오메가 켤레로 묶으면 Z 마이너스 오메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Z 켤레로 묶으면 Z 마이너스 오메가가 될 거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Z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에 Z 켤레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 이렇게 되겠네. 자, 그때 얘네 둘은 서로 켤레 복소수인 거죠.
켤레복소수고요. 켤레복소수라면 둘의 곱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한번 증명했었는데, 그러니까 a 더하기 bi랑 a-bi를 곱해주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니까 항상 0 이상인 거죠. a랑 b랑 실수라서. 자, 그러면 그때 저 값은 이제 z-오메가랑 그 다음에 z 켤레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는 켤레 복소수니까 곱하면 항상 0 이상일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a 빼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자, 2차 방정식 어쩌고저쩌고의 근이 오메가고, x가 a 더하기 b, y가 a 오메가 더하기 b 오메가 제곱, z가 a 오메가 제곱 더하기 b 오메가일 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을 a, b, c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라고 했어요. 근데 얘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곱셈 공식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결과물에서 요 생각을 해주면 좋은데, 요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저게 정말로 x랑 y랑 z를 세제곱해 갖고 정리해 달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여달라는 건 결국은 3xyz로 묶어 달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거고, 그러면 그 추정에 의미가 있으려면 셋을 더했을 때 0이 나오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를 보면서 저 문제가 그래도 양심이라는 거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서로 공감은 좀 해줘야 돼요. 자, 요렇게 나올 거니까, 그럼 얘는 a로 묶으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b로 묶으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자, 그럼 얘가 어차피 0이잖아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니까. 그럼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로 세제곱해서 더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3xyz라는 걸 사용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3xyz라면 xyz는 뭐 어쩔 수 없이 곱해 봐야겠죠. 그럼 여기 a 더하기 b가 있고, 여기가 a 오메가 더하기 b 오메가 제곱, 여기가 a 오메가 제곱 b 오메가니까, 뭐 a 더하기 b는 뭐 일단 상수니까 여기 놔두고요. 저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곱합시다. 그럼 이제 a 제곱 오메가 세제곱, 그다음에 ab의 오메가 제곱, 그다음에 ab의 오메가 4제곱, 그다음에 b의 오메가 4제곱, 세제곱.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양변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여기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나오면 다 1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여기는 a 제곱이 되고, 여기는 ab에다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저기 중괄호로 바꿔야겠네. 하고 여기 더하기 b 제곱이었죠, 이거. 자, 요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인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까지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가 원하는 게 뭐야? 전개하기 싫은데 전개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전개하기 싫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얘는 그럼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네요. 요거는 그러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인 걸 알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했던 건 저기다 3배 하는 거였잖아. 3xyz였으니까.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의 값은 3배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제곱해서 8 더하기 6i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제곱해서 8 더하기 6i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a 더하기 bi라고 둡시다. 자, 이거 제곱하면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2abi, 자, 그 값이 8 더하기 6i가 된다고 했으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은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b 값은 3이 되겠네요. 자, 한 문자로 바꿔주면, 자, 여기서 b는 a분의 3이니까 저기다 넣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9가 8이 될 거고, 그러면 a 4제곱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9가 0, 그러면 a제곱으로 인수분해해주고 1하고 9 하고 여기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제 a제곱은 9가 돼야겠네. 왜냐면 a는 실수니까. 그래서 a 값은 뿔마 3이 될 거고, 거기에 대응되는 b 값은 곱해서 3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뿔마 1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z는 3 플러스 i거나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거는 z 세제곱에 마이너스 16z에 그다음에 플러스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z분의 100. 자, 요 값이 얼마 나오는지 보여달래요. 자, 우리가 일단 z는 얼마인지 아는 상황이고요. z가 얼마인지는 아는데 분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좀 기분이 좀 그래서 일단 z로
통분으로 좀 합시다. 그럼 여기 z 4제곱 빼기 16z 제곱 마이너스 100 요렇게 확인해 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보기차식이 주어졌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도구가 하나는 z의 값을 알고요. 그게 뭐 3 플러스 i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가 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값을 알고 있고, 또 다른 선택지는 지금 z제곱 값도 알고 있어요. 근데 z제곱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걔는 보기차식이 나올 거니까 차라리 z를 가지고 여러 번 하느니 z제곱은 8 플러스 6i를 이용해서 z제곱 마이너스 8은 6i 얘를 양변을 제곱하는 전략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z 4제곱 되고 16z 제곱 되고 88에 64가 이게 마이너스 36 되는 건가요? 자, 요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z제곱 마이너스 16z가 마이너스 100이네? 그냥 적용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 z분의 마이너스 20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z가 3 플러스 i라고 하면 그러면 저 값은 3 플러스 i분의 마이너스 200이 될 거니까 유리화해주면 분모 4되고 마이너스 200에 3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러면 4가 아니지 10이지. 아이고. 3을 루트 3으로 생각하고 있었네. 여기 10 돼야 되죠.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0에 3 마이너스 i 요렇게 나올 거고요. z값이 마3 마이너스 i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3 플러스 i에 200이랑 같은 거니까 똑같이 10분의 200에 3 마이너스 i.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20에 3 마이너스 i네요. 자, 그러면 뭐 한 번에 써준다 그러면 이제 뿔마에 20에 뭐 3 마이너스 i 뭐 요렇게 적어주면 이제 마무리 되겠네요. 뭐 요거는 이제 복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뭐 한쪽으로 넘기고 해서 식을 만들고 그 식을 가지고 뭐 계산을 좀 간단히 해보자 요 형태도 좀 많이 풀었던 유형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다른 거는 이제 복소수를 정리할 때 얘를 이제 제곱한 걸 정리해 주는 게 낫겠다 요런 판단이 서야 이제 여기 좀 더 편하게 풀릴 거고, 원래 하던 대로 이제 z를 가지고 식을 만들려고 하면 차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잘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편의성이 좀 달라지는 유형,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의식해서 챙겨주면은 뭐 다음에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도 이제 또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렇게 해서 복소수 관련된 22문제 연습 문제 모두 마무리 지었고요.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1차 방정식 요거 연습 문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